네, 꽉 닫힌 블라인드 뒤에서 시장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겉으론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는 내일의 흐름이 숨어 있죠. 살짝 블라인드를 열면 감춰졌던 힌트들이 하나씩 나타납니다. 조용히 들여다보면 보이는 것들, 블라인드 속 내일장, 이제 그 숨겨진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블라인드 뷰, 오늘 이분들과 함께합니다. ES 플래닛 아임차트 허반석 팀장, JW 인베스트 곽유정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블라인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허반석 팀장의 블라인드 통해서 시장 아이디어 찾아가 보죠.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자, 기술적 반등 구간 도달. 이 종목 가격 매력이 상승했다. 자, 물어봐야겠죠. 어느 섹터에 있습니까?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섹터에 있습니까? 오,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 조금 이 관세에서 피해가가지고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대표님은 현재 바이오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아니, 그 카테고리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이오가 분야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CDMO도 있고, 그쵸. 바이오 베터, 바이오 시밀러. 그러면 한번 제가 네. 물어볼까요? 좀 좁혀주세요. 네, 세분화를 해야 되니까요. 세포 분석 세포,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포 분석 하나밖에 없지 않아요? 세포 분석 쪽이 딱 떠오르는 섹터가 네. 첨생법과 관련된 섹터가 그쵸. 좀 떠오르긴 하거든요. 네. 근데 그 보통 이제 줄기세포라든지 세포 유전자 치료제라고 했을 때 대표적인 기업들이 몇 개 있긴 해요. 차바이오텍이나 뭐 최근에 좀 주가 상승세가 나왔던 종목 중에서는 네이처셀인데 네이처셀도 너무 많이 올라서 그렇죠. 기술적 반등 구간은 아닌 것 같고요. 음. 아니면 이엔셀 정도가 지금 낙폭이 좀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네요. 그렇게 좀 떠오르긴 합니다. 네. 일단 기술적 반등 구간에 도달했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또 걸맞는 종목일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얘기해 준 것처럼. 자, 그러면 허반석 팀장님이 오늘 갖고 온 종목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자, 여기에 대한 투자 포인트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는 이제 세포 분석 장비 그쵸. 공급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매출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도 공급 계약 체결 공시가 나와 있듯이 실체가 있고 해외향 매출이 뜨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어 그룹으로는 뭐 시젠이나 랩지노믹스, 그다음에 EDGC 이런 기업들을 조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이 기업을 가지고 나온 것들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은 조금 기술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차트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릴 때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상장 초기부터 지금까지의 추세선을 하나 그려본다면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곳에서 더 이상 빠지지는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올려본다면 이곳에서 원래 더 이상 빠지지 않았어야 되는데 하필이면 급락이 나왔던 이 구간에서 결국엔 손절 물량이 사모펀드에서부터 출회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지지라인을 잡고서 올라가게 된다면 결국엔 200일선 구간까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락 트렌드를 그려본다면 이렇게 하락 트렌드가 나옵니다. 하락 트렌드가 마무리되고 있다라는 분위기로 보시면 좋은데 왜냐하면 60일선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지만 5일선, 10일선, 20일선은 이제 막 반등에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21선을 5일선과 11선이 돌파했을 때 정배열 초입 구간에 진입을 하게 되고 하방에서의 지지 이후에 반등이 나올 때에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네. 하단고리가 짧고 윗고리가 상대적으로 긴 실체 있는 양봉 이후에 200일선까지의 반등을 일단 안전마진으로 놓고서 대응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네. 매수가는 18,300원, 목표가 21,000원, 손절가 17,000원으로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18,300원, 목표가 21,000원, 손절가 17,000원입니다. 지금 채팅창에는 데니리님께서 허반석 팀장한테 저분 선 잘 그어 반듯하네 이름값 한다고 이렇게 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다음 블라인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유정 대표는 오늘 어떤 블라인드를 갖고 왔는지 블라인드부터 공개해 보겠습니다. 내일장 수급 집중, 이 종목 매수세 유입 신호 확인.
제가 앞선 방송에서 자꾸 정치 테마 쪽으로 이야기를 하다 네, 보니까 내일장 수급 집중? 또 시작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아니죠? 아쉽게도 정치 테마 쪽은 좀 조심스러워서 안 가져갔고요. 네네. 대신에 오늘부로 사실 어떻게 보면 관세 리스크가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관세 리스크에 있어서 관세 무풍지대인 섹터를 가져왔고요. 그중에서 조금 더 힌트를 드리자면 한한령 해제와 관련되어 있는 섹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뭐 답을 주셨네. 라고 좀 생각이 들 정도인 것 같습니다. 관세 무풍지대에다가 한한령. 생각나는 데가 하나밖에 없죠, 사실. 근데 이제 섹터로 보자면 엔터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행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넓혀보자고 한다면 이제 뭐 제작사들도까지도 나올 수 있는데요. 조금은 넓게 한한령 해제가 될 것 같습니다. 또 화장품도 될 수도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관세 무풍지대, 이거 저만 그런가요? 이거 얘기를 하시면 자꾸 넓혀주시니까, 내가 잘못 생각했나? 자꾸 이런 좀 생각들이 드는 것 같은데요. 어느 섹터인지 일단은 한한령도 연관이 되고요. 관세 무풍지대라고 합니다. 지금 꼭 필요한 종목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하이브. 제 말 맞잖아요. 엔터잖아요. 네. 자, 하이브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올라갔다 됐나요, 여기 이제? 굉장히 좀 뜨끔했습니다. 바로 엔터가 나오셔서요. 일단은 하이브는요, 저는 이제 정말로, 그러니까 관세 리스크로부터도 일단 무풍지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하이브 자체에 악재가 있었죠. 지난해 1년 내내 있었죠? 네, 특히 지난해 이제 9월, 10월 달 경에 아무래도 뉴진스와의 그런 또 소송전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저점을 한번 찍었습니다. 그리고 맞아요. 최근에 이제 어도어 쪽이랑은 가처분이 이제 인용이 되면서 결과 발표가 나왔죠. 그러니까 네. 사실 법적인 리스크 자체는 사실상 거의 해소 국면에 들어갔다라고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하이브를 또 투자한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지난해 어도어와 뉴진스와의 갈등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불편했었던 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뉴진스 쪽에서 이제 불복을 하고 이의 제기를 하겠다 하지만 이게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재판 쪽에서도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보통은 이제 엔터 쪽에서 많은 아티스트들이 정산도 못 받고 계약을 종결해달라라는 그런 사건들은 있었지만 이번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경우고 뉴진스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신뢰 관계가 파탄났다. 우리가 원하는 그런 프로듀서와 같이 일하게 해달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이미 어도어 쪽에서는 뉴진스 쪽에 정산을 다 각각 가장 또 빨리 해준 기획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시장에서 결국에는 하이브가 이제는 신뢰를 어떻게 쌓아나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 최근에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배당에 대한 그런 정책도 늘려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IP만 봤을 때는 이 하이브가 뉴진스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엄청 많죠? 네, 특히 저 보이그룹 중에서는 글로벌 IP라고 볼 수 있는 또 BTS가 빠르면 이제 올 하반기경에 완전 이제 컴백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BTS 멤버들이 지금 이제 상반기 군복무가 마치게 될 예정이거든요. 바로 이제 복귀를 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BTS 관련된 공연 수익이 내년까지 이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이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중국 쪽에서는 팝업 스토어도 개최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외에도 지금 BTS라는 IP만 있는 게 아니라 게임이나 퍼블리싱 쪽으로도 지금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하이브에 대한 투심이 지금 기관 쪽에서 자금이 계속 들어와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에서 손절가 짧게 잡아가시면 21만 5천 원 구간대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3년도 최고점 구간대인 30만 원 구간대까지 주가 회복세 한번 노려볼 만한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 목표가 일단 30만 원까지 바라보고 있는 것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곽유정 대표님 확실히 한한령에 지금 엄청 딱 집중해서 보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저께 갖고 왔던 종목이 컴텍코리아였잖아요. 맞습니다. 주가 좋던데요. 그래서 하이브도 여러분 좀 많이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허반석 팀장이 그날 또 갖고 온 종목이 3A 로직스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기억했을 때 매수가 9,000원 정도에 제시가 됐는데 오늘 벌써 9,700원까지 올라가기도 했었습니다. 이 부분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블라인드뷰에서 공개되는 종목들 아주 실적 좋다는 것도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략 살펴보러 가야겠죠? 우리 반듯한 팀장님의 내일 전략은 무엇일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자, 블라인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 장세를 이길 수 있는 투자 전략이죠. 이 투자 전략은 바로 이거다. 자, 이건 과연 뭘지 바로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블라인드 오픈을 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블라인드 오픈! 외국인 수급. 지금 안 들어오는데 내일 들어오려나요? 외국인 수급을 말씀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네. 외국인들이 이제 더 이상 많이 나갈 거냐 아니면 이제 팔 만큼 팔았느냐 과매도권이냐 과매수권이냐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엔 여기서 더 이상 팔 물량이 없을 때 지수의 추가 하락이 제한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차트를 잠깐 띄워놨는데요. 24년 8월 15일부터 오늘까지의 외국인들의 선물 누적 수급을 차트로 띄워놨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파란 색깔 라인이 외국인들의 선물 수급입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떨어져 있다라는 부분은 뭘까요? 외국인들이 과매도권에 다다랐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길게 장기 시계를 놓고서 보셨을 때에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5천억 원 이상 누적 수급입니다. 그리고 매수로 보았을 때는 누적 수급이 3조 원 이상 4조 원까지 올라갔을 때는 다시 위를 찍고 내려오더라. 이 안에서도 추세선과 패턴이 작용하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오히려 추가 매도가 왕창 나온다라기보다는 하방 지지에 대한 가능성을 조금만 더 높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코스피 차트로 가서 ADR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ADR 쪽을 살펴보았을 때는 코스피 차트에서도 제가 반듯하게 선을 그어 놓았습니다. 그 이후에 저점에서 반등하는 지점에다가 동그라미를 그어 놓았죠. 근데 이 저점마다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ADR이라고 하는 주가 상승 하락에 대한 비율을 살펴보았을 때 네. 70 이하로 내려온 구간에서는 지수가 반등이 나오더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굳이 매도보다는 반등에 대한 가능성을 높이 열어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외국인 수급 뭐보다 딱 얘기 들었자마자 좀 이제 들어왔으면 좋겠다. 너무 많이 팔았다라고도 생각이 또 듭니다. 자, 이어서 곽유정 대표의 내일 전략은 과연 무엇일지 블라인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자, 변동성 장세를 이길 투자 전략은 이거다. 이거 과연 뭘지 궁금합니다. 내일 변동성 장세 있는 날인데요. 한번 블라인드 오픈해 볼까요? 블라인드 오픈. 디데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네. 일단 내일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이제 선고가 될 겁니다. 그렇죠. 오전 11시쯤에 이제 네. 발표가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장세 자체가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된다면 전략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후강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거든요. 후강. 그리고 내일 이제 결과 발표에 따라서 정치 테마주들도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올 텐데 일단 뭐 인맥 관련주부터 일자리나 저출산 관련주들까지 약간 파생된 그런 섹터들이 움직임이 나타나주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만약에 트레이딩을 하실 때 데이 트레이딩 내지는 조금 더 이어서 보자면 다음 주 초반까지 흐름을 보시는 쪽으로 트레이딩 전략을 세워 나가시는 게 내일 바로 좋지 들어가진 않을까. 말고. 내일 트레이딩으로 하시면서 1박 2일로 가시면 다음 주 좋습니다. 주초반까지 그런 식으로 전략을 세워 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만 이 전략을 좀 참고해 나가시면서 전략을 좀 세워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내일 변동성이 엄청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내일 투자 전략 디데이니까 조금 더 천천히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블라인드 뷰는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성스럽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ES플래닛 아임차트 허반석 수석팀장 JW인베스트 곽유정 대표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